안녕하세요. 네, 구민사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 저자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 합격 전략 또는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합격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의 경험담과 또 자격 취득 후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죠. 그러면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목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또 기능사 과목까지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거의 조금씩 물론 난이도가 차이는 있죠.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그리고 나서 기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분류 자체는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는 토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건설기술인은 그 등급에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초급부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단계 등급 체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그것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고 합니다. 그럼 역량지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먼저 자격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력점수, 또 경력점수, 또 추가 교육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교육가점 이렇게 있는데 자격점수는요. 최대 40점이 만점입니다. 40점 만점이고 기술사일 경우, 관련 분야 기술사일 경우에 40점, 그리고 관련 분야 기사일 경우에는 30점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이 우리 건설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분류는 우리 기술자격법에서는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는 토목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점수로 건설기술인의 이 역량지수에 따라서는 토목에서도 점수가 인정이 되고 마찬가지 어디요? 건축에도 그 점수가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뿐만이 아니라 건설재료 시험 기사, 산업기사도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 건설 쪽에 그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우리 안전 쪽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의 자격점수로 30점의 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사 자격증일 경우에는 기사는 30점, 그리고 산업기사일 경우에는 몇 점이죠? 20점의 그 자격지수 점수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은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초급하고 중급. 초급은요, 이 역량지수가 몇 점부터 몇 점? 35에서 55점까지를 초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급은요, 55에서 65점을 중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급도 있죠. 고급은 65에서 75점. 그리고 특급은 75 이상을 특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기술인은요, 첫 번째 설계시공 기술인이 있고요. 두 번째 품질관리 기술인이 있고 또 설계시공 기술인과 품질관리 기술인을 또 관리 또는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그 옛날 국법으로는 감리라고 하죠. 현재도 감리라는 용어가 우리 건설 현장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점, 이 각각에 대한 점수를 합산을 해서 내 등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참고로 학력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력은 내가 관련 학과 4년제 졸업이다 하게 되면 20점 만점입니다. 20점 만점이고 그 2년제 전문학교를 졸업을 했다 하게 되면 18점. 또 고졸이다. 그것도 마찬가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 어떻게 몇 점이요? 15점의 배점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그 4년제를 나왔다 하더라도 경영학과라든지 인문계 문과 쪽에를 졸업했다고 하시게 되면 기본 점수는 10점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경력 점수는요. 만점이 40점의 만점입니다. 40점 만점이고 내가 해당 분야 품질이면 품질 또는 설계 시공 쪽의 경력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분야 1년 경력이게 되면 1점의 점수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2년이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년일 경우에는 약 7점. 그리고 3년의 건설 현장의 경력이 해당되는 분야 경력이 있게 되면은 약 11점 정도의 경력 점수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를 합산을 하게 돼서 내가 35점 이상이 된다 하게 되면 초급 기술인이 되는 거고요.
55점 이상이 된다면 중급, 그리고 65점 이상이라고 하면 고급, 또 75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 하게 되면 특급 기술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는 우리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활용 면에서는 우리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자격 점수가 20점 또는 30점, 또 토목하고 건축 구분 없이 20점 또는 30점의 자격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는요, 그 과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과목이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이라는 과목입니다.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콘크리트 제조, 시험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콘크리트 시공.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과목인데, 저는 늘 자격 취득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 과목에 대한 저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건설재료 시험 관련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건설 안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만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전략 과목이라고 해서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격 점수 지금 네 개의 과목인데, 기사 산업기사 관련 없이 물론 각각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씩 기사하고 산업기사로 봤을 때 당연히 기사 자격증이 난이도는 조금 높겠지만 관련되는 그 내용 자체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러면 네 가지 과목 중에서 먼저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그리고 시험 및 품질 관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품질 업무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취득할 수가 있고요.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레미콘 업계 종사자들은 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실제 실무 업무 관계없이 첫 번째, 즉 재료 및 배합 과목하고 또 제조, 시험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시공은 실제 실무하고 현장 실무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고 할까요? 교과 과목,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라는 과목이 있고, 우리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시방서라고 할게요. 또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이라는 이런 기준이, 국가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동이 다 박자가 어울리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가 됩니다. 또 참고로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과목이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이 있죠? 구조 역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토목이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 과목이 있죠? 철콘이라고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학. 이 철근 콘크리트 공학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은, 지금 다시 말해서 이 구조 과목에 있어서 이 철근 콘크리트 챕터 4의 두 번째 과목인 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 약 6문제에서 8문제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한 2분의 1 정도,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교재에서 기본 공식들이 있죠. 기본 공식들 조금 암기를 하시고 좀 외우시고요. 기출문제 몇 회 정도 좀 풀어보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입니다. 다만 이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 있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가 됩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어떻게 이러한 1, 2, 3 과목에 대한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건설 현장에서 이 콘크리트 시공도 해보고 콘크리트 시공 계획서 작성해보고 콘크리트 배합이라든지 또 기타 콘크리트 현장에서
콘크리트 공급원 승인 또는 공장 점검 이런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좀 익숙하죠. 또 현장 시험에 대한 콘크리트 시험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 또 굳은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 이런 부분을 실무 업무를 어느 정도 좀 해보신 분들은 쉽게 어떠죠? 왜냐하면 이해가 가는 과목들입니다. 실제 늘 현장에서 관련되는 업무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또 배합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합 설계도 그렇고 또 레미콘 우리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레미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안에 있는 레미콘 공장 점검도 하게 되어 있죠. 그러한 부분 또 시험도 하게 되어 있고 배합 설계도 하게 되어 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뭐 시공 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늘 보는 게 뭐죠? 네, 콘크리트 시방서, 표준 시방서를 늘 보죠. 아니면은 공사 시방서도 보고요. 공사 시방서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특히 이 챕터 3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은 일반 콘크리트와 특수 콘크리트 구분을 하는데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요약.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틈틈이 뭐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을 틈틈이 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숙독을 하시고 뭐 몇 회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반복을 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기사 자격증이 그 자격 종목이 이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가 됩니다. 참고로요. 콘크리트 기능사라는 부분도 있죠. 그 콘크리트 기능사도 우리 건설 현장, 우리 기술직이 아닌 분들도 있죠. 그 관리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쪽에 계시는 분들도 콘크리트 기능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이라고 하게 되면 초급부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품질 관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구분이 초급부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현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초급 등급의 현장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죠? 최소 초급 이상 되는 현장은 어떻게 되죠?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현장이라든지 또는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상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현장은 반드시 품질관리 기술인이 현장에 선임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 기술인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취득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초급 등급의 이상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뭐부터 준비를 하시죠? 네, 기능사 시험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이 기능사 시험의 상당 부분 시험 준비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 콘크리트 기능사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요. 또 남성분들은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그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까요? 지금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 2,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저는 권하기를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0점 이상이면 3과목 하게 되면 몇 점이죠? 210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4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입니다. 60점의 4과목 평균이니까 합산하는 점수는 몇 점? 24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평균 60점이 나오는 거죠. 4과목이니까. 그렇죠? 240 나누기 4하면 60이니까요. 3과목, 1, 2, 3과목은 가능한 70점 이상 맞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210점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 최소 꽈락이라는 부분이 있죠. 40점 이상을 전부 다 맞아야 되죠. 근데 40점을 목표로 하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최소한 나머지 이 챕터 4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관리 과목은 50점 이상을 맞을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구조를 전공했다든지 이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공학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70점 이상 맞으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략 과목을 하나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 내가 70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콘크리트 시공에 자신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을 뭐 80점 이상 맞으셔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 뭐 60점 또는 50점 해가지고 평균 얼마 이상? 24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것만 단순 산술 계산하더라도 26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5점 되는 건가요? 나누기 4하면
약 평균 65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노력해서 암기할까 모든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해만 해서는 물론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그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와 동시에 뭐죠? 이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반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을 하셔서 반드시 제가 원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러한 전략 과목과 좀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꽈락 이상 정도, 한 5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활용도 자체가 향후에 우리 건설기술인 등급, 품질관리기술이라든지 또는 설계 시공기술인 또는 감리하는 그 등급에 따라서 영장지수로서 기사는 30점 그리고 산업기사는 20점 이상의 어떻죠? 네, 점수, 즉 자격 점수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레미콘 회사라든지 또는 건설 회사에서도 왜 토목 점수, 토목 분야 또는 토목 분야에 대한 또는 건축 분야에 대한 자격증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성이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노후 구조물들이 많아져 있죠. 노후 구조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진단이라든지 그런 업체들도 용역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도 필수 자격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고 길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내가 진로도 나갈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